10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아주 훈훈합니다. 그린 컬러로 전환이 됐고 아주 짙은 그린 컬러들도 이렇게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63,000달러에 대한 지지를 온전히 받아주려는 모습, 지금은 6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고,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 대장들도 다시금 주요 저항 라인 돌파에 박차를 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던 알트 시즌 억토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래저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느덧 한두 시간 사이에 63,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다가 지금은 벌써 64,000달러를 뚫을까 말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두 개의 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를 모두 순조롭게 받아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억토버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고, 물론 중동 리스크가 지금 조금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리스크인 상황이긴 한데, 제5차 중동 전쟁 요따구 상황으로만 번지지 않으면은 크게 위험자산 시장을 강타하거나 거시경제 환경 자체를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멍 때리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중동 리스크라는 거 지금의 어떤 상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한 가지가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잇따라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금리, 방향성, 연준의 스탠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쏟아지는 그런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증시와 비트코인, 이 위험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미치게 될 것인가, 이번 주 한 주를 관통하는 굉장히 큰 줄기가 될 것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50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빡센 모습 확인해주고 있죠. 58%대 위에서 자리를 해주면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아주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연준 과연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게 될 것인가. 지난주 노동 데이터 발표 이후에 분위기 싹 바뀌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쪽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도 지금 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0.25%포인트 25bp 인하 가능성이 95% 수준입니다. 노동 데이터 발표 전까지는 과연 25bp를 인하할 것이냐, 50bp를 인하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다툼이었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결 가능성까지, 약간 프레임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CPI와 PPI가 잇따라 발표가 됩니다. CPI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과연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전년 대비 2.3%, 전월 대비 0.1%, 이 정도 예측치가 나와줄 것인가 라는 점을 한국 시간으로 11일 밤 CPI, 12일 밤 PPI, 이렇게 또 이번 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캘린더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1월 FOMC에서 B컷보다는 베이비 컷인데, 여차하면은 동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동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놀라울 정도로 강세를 확인했다. 연준에게 이 금리를 천천히 인하할 만한 여지를 준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BNP 파리바의 경우에도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 점진적인 속도를 예상한다. 급격하게 B컷 단행하면서, 이 B컷이라는 게 사실 경기가 좋을 때, 좋은 전망이 자리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칫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에는 이건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 대응에 나선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을 또 한번 얼어붙게 만들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최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게 8월 2일 고용 데이터 발표 이후 8월 5일 월요일이 아주 그냥 시장을 줄줄 흐르게 만들었던 이른바 블랙 먼데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염두 가능성 어떤 이 바운더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민한 상황. 그런데 어쨌든 고용 데이터는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부분도 의심하려고 하면 의심이 또 많이 되죠. 이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잖아요. 정부가 교묘하게 통계 조작하는 거. 뭐 우리나라도 뭐 어느 당에서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통계 가지고 장난질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심을 하자라면 끝은 없는데, 일단은 공개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상황은 이렇다더라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 골디락스 시간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골디락스,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죠. 미국 경제 연착륙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지만 중동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계심을 놓아선 안 된다. 중동 갈등이 폭발하면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강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일자리 증가는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울 수도 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지금 지뢰밭 재료들도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놔선 안 된다. 조금 친숙하게 표현을 하면 멍 때리면 안 돼. 아직 진짜 이것저것 간단치 않은 것들도 있다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나 저쩌나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셋을 갖게 만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0월의 시작은 부진했지만 비트코인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에 280만 개가 지금 비트코인이 보유되고 있는데 201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방 압력을 낮추고 시장을 강세로 이끄는 대표적인 촉매제다. 당연하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압력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0월 4일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에서 반등 성공을 했는데, 이건 더 높은 저점 형성 가능성을 의미한다. 지금 65,500달러 위에서 반등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 62,000달러 위에서 잘 유지가 될 경우에는 66,5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지금 딱 여기에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6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66,500달러까지도 분위기 좋으면 가능하다. 특히나 매수세가 강하게 붙을 경우에는 7만 달러까지도 넘볼 수 있다. 하지만 50일 단순이동 평균, 다시 말해서 6,500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57,500달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캐피털 창업자 마이클 하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준으로부터 주요 유동성 확장이 다가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정책 완화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을 크게 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동성은 자산 가격의 주요 동력으로 유동성 확장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자산 시장은 상승한다. 비트코인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블록의 전략가 헨릭 제버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의 목표 11만 5천 달러에서 12만 3천 달러다. 급등세는 마지막 분기에 터질 것이다. 2년 전에 내다봤었던 시장 조건이 중요 지점에 도달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피보나치 수준은 더 정교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S&P 500이랑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주간 차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놨는데 상당히 강력한 동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폭등 양상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이렇게 얘기해요. 최근 50일 이동평균을 리테스트하면서 비트코인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확인했다. 매우 긍정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매우 강세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만약 비트코인이 다시 64,400달러 부근을 리테스트 한다라면 여기서 신규 매수 포지션을 취할 계획이다. 여기가 지금 딱 50일 단순이동 평균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57,500달러가 가능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유지가 될 경우에는 65,000달러 위에서 7만 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7만 달러까지가 뭐다? 2차 박스권이다. 2021년 올타임 하이 고점 레인지에 대한 돌파 테스트.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인 건데 이게 어쩌면 지금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닥터 프라핏도 똑같은 얘기인 건데 여기서 빠질 가능성이 아니고 50일 단순이동 평균 지지받고 이 사람은 반등할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매수 포지션을 취할 계획이다. 만약에 여기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한다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요다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충분한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올타임 하이로 비트코인을 보낼 시간이다. 곧 불플래그 패턴 돌파하고 강세 물결을 타기 시작할 것이다. 이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지금 매수 구간, 홀딩 구간, 매도 구간으로 나름의 전략적인 목표치를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홀딩 구간은 68,500달러까지는 홀딩 구간, 매수는 33,000달러 이하에서 매수, 여기가 지금 매수 구간이었던 거죠. 매수 구간이었던 거고, 이제 지금 홀딩 구간, 한번 살짝 삐집고 올라왔었던 매도 구간 살짝 매도하고 다시 지금 홀딩하고 있다가 68,500달러 위에서 15만 달러까지를 매도 구간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락가락 할 때 그때 적절히 계획적으로 잘 매도를 해서 나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리들의 어떤 개미 투자자의 심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시장은 조금씩 상승 모멘텀을 보이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62,000달러 위에서 자리 잡으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62,000달러 위에서 잘 자리를 잡아주니까 뭐가 가능할 것이다? 4분기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더내셔널 이런 얘기예요. 올해 4분기는 메가 불런이 시작될 것이다. 비트코인 강세는 내년 4분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패턴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2014년에 1년 약세장 오고 15, 16, 17 쭉 오고 고점 만들어내고 고점 찍고 그렇게 또 약세장 1년, 그리고 19, 20, 21 쭉 가다가 2021년 11월 고점 만들어내고 1년 엄청 빡셌던 약세장, 2022년 11월에 약세장의 이제 피날레가 FTX 사태였죠. 그리고 나서 2023, 2024 오르고 2025년에 고점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서 1년 약세장,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패턴의 반복성에 대해서 사실 의심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 이 투자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뭐 멱살 잡는다고 믿게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멱살 잡고 믿어, 신뢰해야 돼,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충분히 빡세게 리서치하고 이 시장의 흐름, 상황, 제반 요건, 주변 트렌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어떤 이 패턴의 반복성, 이 패턴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차트의 패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반감기 4년 주기 패턴을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투자 성패를 가로지르는 가장 큰 그런 재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XRP, XRP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0.53달러 위에서 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에셋가이는 뭐 소송 항소심 가는 거 그따위 거 그냥 상관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4월에 XRP는 1.97달러를 기록했다. 언제든 XRP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12월 21일에 소송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넉 달 만에 2달러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저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알람 울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XRP 쏜다, 리플 간다 막 이러면서 환호했던 그런 기억이 얼핏 한 장면으로 남아있는데, 소송 리스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얘들한테 있어서는 XRP 그냥 지 갈 길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XRP 빠돌이에요. XRP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와중에 코인텔레그래프가 분석가 크립토 불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리플 4000% 랠리 가능성 있다라는 기사를 또 올려가지고 이게 또 따끈따끈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크립토 불은 이거 묻지마 강세론자예요. XRP 뭐 단순히 빠돌이 중에서도 빠돌이인 뭐 그런 사람인데, 2017년 강세장 궤적과 지금 가격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당시 저항 돌파 이후에 66,000% XRP가 상승을 하면서 3.31달러를 기록했다. 지금 흐름이 상당히 비슷한데 거의 정점에 와 있다. 우리가 이 삼각 패턴 이거 지금 비슷하다라는 거, 이 66,000% 랠리 이거 여러 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이걸 통해서 4,000%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걸 또 코인텔레그래프가 기사화를 했습니다. 대칭 삼각형 정점이 0.52달러니까 여기서 잘 지지를 받아주면 내년 6월쯤에 완벽하게 돌파 마무리하고 잠재적인 상승 목표 4,000% 상승한 23.4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예요. 네, 23달러 가기 전에 일단 23.4달러도 너무 좋은데 2.34달러만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모닉스, 당신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멘트를 치면서 XRP 주간 차트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니까 하면서 589달러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6만% 랠리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589달러도 너무 좋고 58.9달러도 좋고 5.89달러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뭐든 이렇게 좀 펼쳐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짜증나면서 답답한 그런 어떤 시작점이 마련되는 게 아닌가, 우려점이 항소심 공식화 이후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항소심과 관련해서 또 역풍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 항소심 역풍과 관련된 소식은 파트 2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